진실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기득권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기득권 거대 정치 세력에게 맞서는 진짜 투사,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전도사, 우리 원함 조한진 대통령 후보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남 대장동 사건이 복마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 후보 되고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바꿔서 본인이 설계해서 했다고 얘기했다가 그 역풍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주변의 사람들은 갑자기 왜 3번이나 돌아가신 겁니까? 그 확률이 30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혹이 아니라 정말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설계한 자가 공범입니다. 돈을 만든 자가 공범이에요. 그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느냐를 따지면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가 누군지는 굉장히 쉽게 밝힐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얘기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지금 특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대장동 사건이 묻힌다고 봅니까? 첫째, 개인 사업자한테서 성남시로 이 개발 사업을 가져올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완기 씨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에 자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완기 씨하고 그렇게 다니던 국정원 간부는 어디로 또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이완기 씨는 돌아가셨어요. 유동규는 뭐가 무서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화기를 압수수색 들어올 때 던져버렸습니까? 그 전화기나 검찰은 찾지 못하고 경찰이 찾아서 전화기의 내역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검찰, 경찰의 조사 사항들을 모아서 특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다 특검하라는 거예요.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민간업자가 대장동 사업할 때 토지보상비가 지금 대장동 사업의 토지보상비의 배인데 그 토지보상비를 공공개발 요건을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서 6천억 날라갔잖아요. 성남 시민이 가져야 될 6천억이 날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공공사업 한다면서 토지 용도 변경 하면서 150% 용적률을 195%로 바꿔줬잖아요. 그건 특혜지 않습니까? 거기서 5천억 더 버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지 수용할 때는 공공개발로 하고 분양할 때는 개별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5천억 또 벌었잖아요. 결과적으로 6천억이 아니라 2조 원 돈을 권력하고 결탁한 부패한 자들이
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변명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특검을 못 받아내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도 거기에 관여되어 있으면 해야죠.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팀들 거기에 관여되어 있으면은 파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목숨을 걸고 대장동 특검을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검하면은 지금 상설특검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주일만 하면은 특검할 수 있고, 석 달 하면은 특검 다 끝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한다.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이 국민의힘이 잘못했는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이든 이재명이 잘못했는지 특검하면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특검 안 하고 넘어간다고 다음에 아무 일 없이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묻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대장동 특혜에 대한 전반적인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보고,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을 포함한 쌍끌이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쌍끌이 특검 하면은 모든 거 밝혀집니다. 누가 이관수 제도를 올려가지고 누가 그것을 명령해서 없앴는지 다 밝혀졌잖아요. 문제는 지금 대장동 특혜를 의한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것만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뭐라고 그랬어요? 성남시에서 지시한 대로 했다. 그 성남시에 김만배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김만배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 이재명이잖아요. 또 제가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할 때 그랬어요. 이재명 씨, 당신은 도대체 조폭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조폭 영화하고 당신 똑같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의혹도 많고, 이건 터졌다 그러면은 작은 사건이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러한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사람한테 묵시적 청탁 때려가지고 45년 구형했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국민들께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수신도 못하고 재가도 못한 자들이 치국을 하겠다고 떠드는 이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무릇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려면은 우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패 덩어리로 캐도 끝이 없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부인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지도 못하는 그러한 후보, 역대 대통령 선거 때는 다들 그랬어요.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이라도 뽑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악의 후보 경선 통해서 내놓고, 국민의힘에서 최악의 후보 경선 통해서 내놓고는 국민들한테 강조합니다. 1번 아니면 2번 찍으라고. 국민들이 그러한 부패 고리에, 그러한 부끄러움에 동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롭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국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국민이고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민이고 또한 교육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최선도 아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찍으라는 이 선거 부끄럽지 거지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놀리고 있잖아요. 김부선이 아느냐 줄리 아느냐 이 정도의 선거판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야든 안 되는 선거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그냥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내세우면은 어쩔 수 없이 찍어줘야 된다. 이재명이 찍으면은 더 빨간 세상 되니까 안 되고 윤석열이 찍으면은 도리도리 국가 운영 제대로 못할 거니까 안 되고 그런 후보를 왜 뽑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돌아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의 품격이나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시대가 문재인 5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공산사회주의 덜 떨어진 문재인이 정권 받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재인이 K방역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역한다고 자랑하면서 백신 수급 제대로 안 하고 방역 시스템 갖추지 안 하고 전부 다 의사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의료진들한테 책임 물리고 자영업자가 무슨 죄가 졌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하게 생기고 요즘은 청소년한테까지도 백신 패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이러한 덜 떨어진 후보들을 대통령 후보 내세워놓고 국민들 속이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나라가 국민의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은 이런 부정부패 부끄러울 정도로 복마전을 엎쳐 있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복마전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성남시만 그렇습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하면은 확실하게 붉은 적폐, 문재인 정권이 대목파가 만든 붉은 적폐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민주노총 공화국 만들어버린 이 잘못된 나라에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이재명의 성남시만 이런 부동산 특혜 사업이 있었다고 봅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권력형 부동산 부패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기획하고 각본 찾는 그리고 용도 변경해주고 돈 나눠 먹은 그러한 포질적인 부정부패 전국의 지자체들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권력에 줄만 서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에 줄만 서면 법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이
저끼리 기획해서 만들면 다 끝나는 나라, 이것은 진실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특히 민초로 만들어진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이러한 대장동 사건과 같은 권력형 부동산 부패, 돈 좋아하는 정치인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정당들, 국가의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정권들, 이러한 정권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장동 특검,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쌍끌이 특검을 해서 샅샅이 뒤져봅시다.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특혜 비리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그래야지 서민들도 가슴 펴고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에게도 당당한 자부심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우리 공화당은 바랍니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 부패한 정치인들이 고개 쳐들고 정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